예,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증시가 뻗어나가기보다는 좀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역시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 흐름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제의 연속성일까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미 증시는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잘 가는데 국내 증시는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일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제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물어보죠. 예.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어제 나스닥 7,000p 막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진합니까? 트럼프가 없는 건가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되나요?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올 한 해 미증시 출발할 때 가장 큰 기대값은 트럼프였어요. 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걸로 연초장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진도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이제 들어서서는 또 다시 세제 개편안 얘기를 합니다. 요즘 미증시 오른 날 보면은 상승의 이유를 뭘 꼽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세제 개편안. 빠진 날은요. 예. 역시 좀 빠진 날도 세제 개편안이 조금 노이즈가 생겼다.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세제 개편안이고 빠져도 세제 개편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상승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저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미국인들의 미국 GDP의 70%는 소비니까 그러면 구매력을 자극을 하고 그럼 우리가 갖다 팔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수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미증시의 강도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강도는 덜 오를 수 있고, 나중에 오를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똑같이 올라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오늘 미증시, 세제 개편안이 도대체 뭐길래, 얘기를 맨날 하니까 내가 알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 오늘 첫 코너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2018 20%, 2019 20%, 근데 시장은 이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그럼 둘이 섞어서 2018년 22%쯤 부르면 되겠네 라는 부분이었는데 2018년 21%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표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아슬아슬하지만 통과될 거야 라는 부분이 가이던스죠. 그래서 영토주의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과세 기준은 글로벌 과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데서 돈을 벌면 그것도 과세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 과세를 언제 매기냐면 거기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고 들어올 때. 이때 때립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송환세라고 부르거든요. 예. 지금 송환세 35%인데 지금 35%를 12%, 14% 둘이 섞어서 지금 15.5%로 표결을 붙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바깥에 쌓여있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깥에 쌓여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 트럼프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해라. 투자하면 내가 한시시행이긴 하지만 내가 한 방에 이 감가상각이니 이런 거 내가 하지 않고 한 방에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투자한 거. 그러면 니들이 번 거에서 그 비용 빼고 이 낮아진 법인세로 세금을 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깥에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현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5% 세율 때문에 못 갖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깎아준다 그러죠. 게다가 한 방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미국 기업들 돈 갖고 들어와서 자사주를 매입하든 배당을 때리든 투자를 하든 여러 다각도로 기업들을 이 긍정적 부분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된 내용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 올라가고 뭐 조금 남반대세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좀 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세율 싸요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국가 어디예요? 뭐 스위스, 뭐 아일랜드, 뭐 이런 데들 뭐 세율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나가 있는 돈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세가 비싼 쪽에 속합니다. 크게 내려오는 거죠. 21%면은 미국 개편한 쪽, 뭐 룩셈부르크랑 이런 쪽까지 떨어지는 세율이기 때문에. 네, 파란색일수록 법인세가 지금 높은 거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파란색은 예. 글로벌 과세 원칙 갖고 있는 데고, 예.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영토주의 과세를 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과세 원칙으로 바깥에 쌓여 있는 돈들이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있어요. 뭐 액수는 제가 어차피 불러드려 봐야 네. 감 안 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금 및 등가율이 등가물이 이 정도 있는데 해외 보유 현금이 이만큼 있대요. 이게 직전 연도에 비해서는 14%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는 우리 감이 없잖아요. 네, 10억, 100억. 예. 그래서 9천억 달러, 예. 1조 달러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감이 없으면 1조 달러면 그게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우리 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크기만 보여드린 거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요것만 보자고요. 현금 및 등가물이 해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쪽. 어차피 금액 불러봐야 우리 감이 안 오니까. 기업별로 보자는 네, 거죠. 그걸 보자는 예. 거죠. 애플이 93.3%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97%, 뭐 시스코가 95%, 알파벳이 60%, 뭐 오라클이 87, 뭐 JNJ가 98, 뭐 GE가 41, 암젠이 91, 뭐 길리어드가 86, 퀄컴이 93,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기업 이익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갖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업들한테 긍정적이죠. 미증시에 긍정적이죠. 근데 위에 써놨지만 그러면 법인세도 깎아주고 송환세도 까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들이 많이 좀 몰려가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달러 강세 제한이 뭐 기본적인 가이던스인데 이렇게 자금이 쏠려가면 진짜 이거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돈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익숙치 않은 환경을 살아야 되는 유동성 환경 면에서는 우리 글로벌 증시인데 그 부분들에서 미증시만큼 좋은 증시를 찾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요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왜 이렇게 미증시만 올라요? 우린 못 따라갑니까? 라는 부분들에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따져볼 점은 있겠지만 기업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반가운 그런 그 정책들이고 기업들이 아주 쾌재를 부르겠습니다. 그게 이익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예,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종목들을 좀 SK이노베이션 더 집어넣으셨는데요. 포트와 관련된 이슈를 좀 해보죠. 먼저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요즘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죠. 요즘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죠. 핫해요. 매도잖아요. 좀 부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외국인 수급이 좀 부진한 단계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네. 뭘 그렇게 팔든가요? 삼성전자 팔잖아요. 예. 그래서 살 때도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팔 때도 삼성전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게 딱 맞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순이익 비중은 30%인데 시총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좀 쉬었어요. 더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좀 쉬었어요. 그래서 소위 괴리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괴리가 좀 커져 있는 상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네 어차피 내년에 이 성장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어닝은 늘어나지만 올해 보여줬었던 어닝의 증가율이 안 나오잖아.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빠지는 이슈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수급을 좀 녹인 상태인데 뭐 외국인 수급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거고 어제 시장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버티니까 시장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 삼성전자 플러스 난 시장 하이닉스도 긍정적. 하이닉스는 어제 양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 사실 뭐 시장의 기준값이라고 중앙값이라고 부르니까 이쪽만 버텨도 시장이 크게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제 편입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시장 더 밑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 건 맞지만 밑으로 쏟아지는 시장을 과거보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요. 뭐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중국발 훈풍이 좀 있다. 어제 화장품들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미디어들이 되게 좋았죠.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제 CGV가 날아갔고 뭐 어제 뭐 쇼박스나 어제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오늘 SM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SM 주가도 어제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추가적인 뭐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입니다. 중국 여행사 간부 등을 포함한 200명의 방한사절단이 오늘 입국을 한다.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도 또 똑같은 얘기했죠.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오세요. 뭐 거기서 나온 대답, 갈게요. 만약에 못 가면 사절단 보내겠습니다. 라는 이슈를 얘기를 했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인들한테는 한국 가도 돼요? 라는 오케이냐 오케이가 아니냐라는 부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도 사실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랜드 코리아 세일 홍보를 중국에서 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없었던 그림들인데 뭐 중국과의 좀 많이 멀어져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많이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신세계가 30만 시대를 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한번 주목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수출 늘어난 것보다 중국에서 개선 보이고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뭐 중국하면 화장품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센티멘트 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림은 제가 과거에 한번 이 페이지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CJ CGV 얘기인데 어제 거래가 평소 거래 대비해서 엄청 많이 터졌죠. 그리고 양매수가 크게 잡혔고 뭐 기다리고 있었던 주가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기고 있었죠. 근데 어제 좀 큰 폭으로 뽑아낸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은 명확해요. 더 이상 한국 시장은 약간의 포화 상태가 됐죠. 웬만한 데는 멀티플렉스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해외 시장. 뭐 베트남, 뭐 터키 이런 데들 눈을 뜬 거고 그쪽에서 버는 이익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커질 거다. 뭐 중국 발목 잡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풀린다고 나오니까 어제 호조를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가운 움직임 그리고 티켓 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요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가격이 틀리고 좌석별로도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뭐 티켓 값 올려가는 이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제한포트에서 좀 흔들린 거는 어제 철강주가 네, 현대제철이 흔들렸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이슈인데 네. 먼저 중국에 지금 현재 수출세가 있었어요. 뭐 강종별로는 영향이 좀 다른데 뭐 10%에서 한 15% 정도 수출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없애겠다고 얘기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딱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럼 이제 중국 이 찰강제들이 가격 경쟁력을 더 얻어서 바깥으로 더 튀어나오는 건가? 뭐 이 부분 우려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 기업에 매기는 수출세. 네네네. 중국에서 매기는 수출세들. 그래서 이 가격 움직임에 중국 수출세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제 나온 뉴스에 불과한 거고 강종별로 영향이 또 다 다르고 그래서 뭐 판재료 같은 쪽은 원래 또 수출세가 없었고 그래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고요. 어제 현대제철이 더 빠진 거는 사실 철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기세 이슈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수출세 얘기였고 중국의 수출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 경부하요금 할인폭 뭐 심야에 돌리면 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용 네. 전기는 원래 싸고 심야에 돌리면 더 싸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1조 원 이상 내요. 그래서 뭐 쌀 때 돌리죠. 많이 돌리죠. 그래서 그쪽에서 뭐 좀 비용을 세이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요즘 또 이제 정상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기요금 부담이 좀 많이 늘겠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전기세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들어갔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 철강 가격에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테니 어제 나온 뉴스는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지만 어제 뉴스 한 번 보고 제가닥 잘라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연속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안포트에서 부진했던 게 현대제철 한 종목이었는데 그 부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이고 개인들도 불안하니까 파는데 기관들은 좀 열심히 좀 사는 또 모양새이더군요.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럴 거면 동시만기일날 6,000원 던지지 좀 알지. 네. 예. 괜히 사람 장중에 그렇게 좋았던 장을 네. 흔들어 놓고. 네,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네. 뭐 시장에 불만 가져봐야 제 스텝만 꼬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 마지막 한 줄 코멘트는 오늘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단어를 시장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확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죠. 얘만 올랐어. 뭐 저것만 올라가. 라고 보는 증시를 그냥 그것만 매매하면 쉬워지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만 매매를 못 하시죠. 그래서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시총 비중 큰 거는 반도체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어닝 증가율이 내년에 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투 이 가이던스 네. 한번 집계한 거 가져와서 보여드렸던 게 내년에 성장률이 튀는 쪽을 골라라. 뭐 자동차도 좋고 뭐 화장품도 좋고 뭐 정유는 내년에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뭐 이런 쪽들 많잖아요. 뭐 호텔 레저도 그런 식이고 소매 뭐 유통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런 쪽도 시세가 나쁘지 않아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뭐 면세, 뭐 백화점, 뭐 호텔, 뭐 카지노 뭐 이런 쪽들 시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한쪽에서 오르던 시장 분위기에서 많이 확산을 좀 보이고 있으니 아이디어의 폭을 좀 넓히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